안녕하십니까. 성남 재개발을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성남 재개발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을 일을 하다 보면 어디가 전매 제한이고 현금 청산되는지, 재당첨 제한은 안 걸리는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근생 빌라에 대해서도 종종 묻습니다.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는지, 즉 아파트 딱지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옵니다. 근생 빌라라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와 똑같이 생겼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형태는 빌라지만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빌라를 짓게 되면 주차장을 한 세대당 한 개를 만들어야 하지만 근생으로 업무시설로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개수가 줄어들어서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보니 불법으로 근생 빌라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2층부터 6층까지 모두 빌라로 되어 있는 건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한 것입니다. 3층부터 다세대로 되어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업무시설, 한쪽은 이종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업무시설로, 근생은 근생시설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불법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 않아도 엄연히 불법인 것입니다. 이 근생 빌라는 주택이랑 똑같이 건축되어 있어서 주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생 빌라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을 찾는다면 첫 번째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든 담보 대출이든 모두 안 나옵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조건에 맞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 이것이 아파트 딱지가 즉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감수하고 살려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생 빌라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은 성남 근생 빌라 입주권이 나와 안 나와 뭐 이런 것인데 이 근생 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맞고 안 맞고 개념이 아니고 근생 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도정 법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나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가 있고 부산에는 부산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성남시는 성남시 조례에 맞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해당 구역마다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 재개발의 경우는 더욱 정보가 찾기 힘듭니다. 그 어려웠던 이유 하나가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따로 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조례를 적용을 했었는데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관리처분 난 중 1구역이나 금강 1구역, 신흥 2구역, 상대원 2구역, 산성구역 등 모두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조례가 2020년 9월 28일 제정되면서 90일 이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됐고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초로 구역 지정된 곳부터 적용이 됩니다. 요번 2030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지역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평 3구역, 수진 1, 신흥 1, 신흥 3, 상대원 3구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자치법규로 들어가시면 조례가 나와 있고 여기에 3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3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인데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나옵니다. 주택이 한 평이라도 나옵니다. 주택은 땅이 없어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라 땅 위에 건물만 있는 뚜껑이라고 하는 물건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가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감정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도 나옵니다. 여기 감정가격입니다. 처음 조례 시행할 당시에는 권리가격이었으나 2019년 9월 13일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37조 2항을 보시면 권리 산정일 이후에 쪼개기 한 거 하나만 주겠다. 한 구역 안에 여러 개 있는 것도 한 개만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주택만 주겠다,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만 주겠다, 아니면 감정가격이 높으면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주겠다 합니다. 그럼 근생 빌라는 어떻게 해?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 하시면 감정가격이 권리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이 분양하는 최소 규모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으면 줍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근래에 관리처분이 난 산성구역이나 상대원 2구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성구역의 경우 제일 작게 짓는 평형이 46제곱미터입니다. 이 46제곱미터가 분양가격이 3억 2,900만 원이니까 내 감정가격이 최소 이만큼은 돼야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고, 상대원 2구역의 경우 최소 분양하는 게 39제곱입니다. 이것이 분양가격이 2억 6,500이니까 최소 내 감정평가 금액이 2억 6,500 이상은 돼야지 아파트 딱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대원 2구역과 산성구역은 이 노란색으로 관리처분이 난 곳으로 모두 군생빌라도 입주권이 나온 지역이고 예를 들은 것이고, 이 지역들, 이 파란 5군데는 아직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근생빌라가 입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던 이 지역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남시에서는 조례로 제정된 것만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근생빌라가 많아서 재개발 동의율이 낮아지면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5군데가 분양 신청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이거다 하고 답하기는 어려우나 성남시 조례로는 제정된 것만 주겠다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성남시청 재개발과에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남 재개발 근생빌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여나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